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취임 첫 해를 맞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여러 시도를 했지만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전통적인 외교 방식을 고집하는 특징이 뚜렷한 가운데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올해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의 차별성을 꼽았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2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두 대통령이 이보다 더 다를 순 없었다면서 전통 외교로 복귀하려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거래와 성공 달성을 원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이에 정책 간극이 컸다고 평가했습니다. This is a studied approach. It's not transactional. He knows it's going to take time, and it's going to require a lot of staff work, a lot of negotiations, a lot of good intelligence, a lot of good insight, and he's going to be patient.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북한에 대한 접근법이 전임 행정부에서 보였던 위에서 아래, 즉 톱다운 방식이 아닐 것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실무 차원에서 대화를 시작하자는 제안을 공개적으로 표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북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도 주요 차이점으로 지목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북한 문제 해결을 공언하고 실제 정상회담까지 했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전반적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위터와 언론 인터뷰, 각종 연설 등에서 북한을 자주 언급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북한 문제를 언급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North Korea is a lower priority under Biden than Trump because Trump elevated it to, a top level. I think the objectives are the same. The desire for diplomacy is similar. The tools are similar. So it's really the level of priority. Basically, we've gone back to strategic patience, and you're right. I mean, North Korea, once again, is no longer a country of focus for the United States. As long as North Korea continues to not do much of anything, sit on its hands, the U.S. is probably going to continue to ignore it. 미국의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초기만 하더라도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시급성이 있었지만 정책을 시행한다는 관점에선 그런 절박감을 반영할 효과적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 국내외적으로 집중해야 할 사안이 많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관심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동맹과의 파트너십 복원과 다자체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지만 성과에 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프간 철수 사태와 프랑스와의 갈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중국 견제를 위한 쿼드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이주훈 기자가 최근 미국 언론에 실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그레고리 트레버턴 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NIC 위원장은 26일 LA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NIC를 이끌었던 트레버턴 전 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국제무대에서 리더로서의 명성과 이미지를 회복하고 다자주의로의 복귀를 위해 노력했다며 그러나 합격 수준은 아니란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프랑스의 사전 공지 없이 영국과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지원하기로 한 결정은 지울 수 없는 실수라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는 생각보다 연속성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의 칼럼니스트 데이빈 이그나티우스는 그러나 최근 칼럼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시된 동맹과 파트너십 복원을 위해 옳은 일을 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해외에서 미국의 최대 강점은 상호 의존망인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동맹과 파트너십 회복 작업을 시작했고 아프간주 등 미군 철수 사안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노력이 성공적이었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의 아시아 지배 야욕에 대한 견제를 강화했다는 점을 주요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 전략안보센터의 에마 애시포드 선임연구원과 매튜 크로닉 부국장은 미국 외교정무지 포린 폴리시 기고문에서 세계는 미국이 돌아왔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선언과 달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인 오미크론과 이란 핵 합의, 민주주의 정상회담 등에서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고취시키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었다는 겁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주 국무부 청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년 동안 동맹과 파트너십 복원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었습니다. So much of our work this year has been about rebuilding the foundations of American foreign policy. That started with restoring and revitalizing our network of alliances and partnerships and re-engaging the multilateral system where so much of the day in, day out work of diplomacy takes place. 하지만 이런 발표와 달리 성과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나오면서 내년 전망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윌슨 센터의 에런 데이비드 밀르 수석연구원은 최근 CNN 방송 기고문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에 직면할 주요 대외 문제로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문제를 꼽으면서 안타깝게도 모두 성공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밀러 수석연구원은 그러면서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내 정치가 외교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유연성을 제한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은 영국을 위협하는 4대 적대국으로 특히 사이버 분야에서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영국의 안보장관이 지적했습니다. 데미언 힌즈 영국 안보장관은 26일 영국 더 텔레그래프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영국을 위협하는 4대 적대국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힌즈 장관은 특히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 3개 나라가 영국에 스파이를 두고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등 다양한 불법 행위에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 2018년 사이버 안보 보고서에서 2017년 5월 영국 의료 분야에 대한 북한 정권의 랜섬웨어 해킹 공격, 워너크라이 사태로 영국 의료 분야가 1억 2천만 달러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도 지난 5월 영국 국립사이버보안센터 회의에서 북한 같은 권위주의 국가가 사이버상에서 민주주의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북한을 주요 사이버 위협국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케네스 배시 측이 북한이 소장에 응답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정식으로 궐석 판결 절차를 요구했습니다. 케네스 배시 측 변호인은 최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올해 2월 25일 혹은 그 이후 시점에 북한 측에 소장이 전달됐다며 북한은 60일 이내 소장에 반응을 보여야 하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원 사무처가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에 2년 넘게 억류됐다 풀려난 배 씨는 지난해 8월 북한의 억류 당시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며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이후 배 씨 측은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에 소장을 보냈지만 배송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배 씨 측은 우편물이 미국을 출발한 점을 근거로 북한 측이 소장을 받았다는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에 설립한 공자학원의 폐해를 고발하는 캐나다 다큐멘터리 영화 가면, 감춰진 진실의 개봉과 시사회가 27일 서울 명보 아트시네마에서 열렸습니다. 주최 측은 이 영화가 중국 공산당이 많은 나라에 설립한 공자학원이 공자의 유교 사상이 아닌 마오쩌둥 사상, 공산당 이념을 전파하는 선전기관임을 폭로하고 있다며 캐나다 내 공자학원 강사가 법원에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을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화의 배급을 맡은 허은도 명보 아트시네마 대표는 27일 기자회견에서 중국 공산당의 실체와 전 세계에 펼쳐 있는 공자학원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배급을 맡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희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 간사는 공자학원이 2004년에 세계 최초로 서울에 설립되었다며
무료 또는 저렴한 학습비로 중국어를 가르쳐 준다면서 수강생들에게 중국 공산당의 이념과 사상 교육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문화 침탈 목적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